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웨딩홀.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그곳에서 갑자기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잡보딸 주제에 감히 우리 집안 며느리라고? 박혜숙의 손에 들린 와인 잔이 공중으로 솟구쳤습니다. 콰직. 붉은 와인이 하얀 웨딩드레스를 적셨습니다. 신부 오수진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죠. 내 엄마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 건설 현장에서 삽질이나 하는 잡부야. 웨딩홀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는 사람들, 숨죽이며 지켜보는 하객들. 그 순간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 여인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낡은 한복을 입은 신부의 어머니 장미선. 햇볕에 그을린 얼굴, 굳은 살 가득한 손.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차가웠습니다. 50년간 참았는데 그녀의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가 스쳤습니다. 이제 그만 참아야겠네요. 박혜숙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여러분,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석 달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엄마, 긴장돼. 오수진이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오늘은 신랑 측 부모님과의 첫 상견례 날이었죠. 괜찮아, 딸아. 너 예쁘게 키운 거 자랑하면 되는 거야. 장미선이 딸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습니다. 50년 넘게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생긴 굳은 살이 손바닥 가득했죠.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테이블마다 하얀 식탁보가 깔려 있고 천장의 샹들리에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신랑 신우진과 그의 부모 박혜숙, 신재호가 먼저 도착해 앉아 있었죠. 박혜숙은 명품 브랜드 정장을 입고 손목엔 반짝이는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신재호 역시 고급 양복 차림이었죠. 저기 오시네. 신우진이 일어서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수진이 먼저 들어왔고 그 뒤로 장미선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순간 박혜숙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장미선은 낡은 재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현장 일을 마치고 급하게 온 탓에 옷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한 것이었죠.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 약간 구부정한 허리. 어서 오세요. 신재호가 일어나 인사했지만 박혜숙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죠. 안녕하세요. 오수진 어머니 장미선입니다. 장미선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하얀 식탁보 위로 그녀의 손이 드러났죠. 거친 굳은 살, 갈라진 손마디 박혜숙의 시선이 그 손에 고정됐습니다. 인상을 찌푸리며 가볍게 손끝만 스쳤죠. 네. 앉으세요.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분위기는 냉랭해졌습니다. 수진이가 저희 우진이 만나서 참 좋아하더라고요. 신재호가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지만 박혜숙은 메뉴판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진 어머님은 무슨 일 하세요? 박혜숙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물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합니다. 장미선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아, 건설 현장요. 박혜숙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비웃음이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요? 자재 나르고 정리하고 필요한 곳에 인력 투입하는 일이요. 아, 박혜숙이 물잔을 들어 물을 마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죠. 신재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건설 경기가 안 좋다던데 일은 괜찮으세요? 그럭저럭 버티고 있습니다. 식사 내내 대화는 끊겼습니다.
박혜숙은 장미선 쪽을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고 말을 걸지도 않았죠. 오수진과 신우진만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분위기를 띄우려 애썼습니다. 디저트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참, 결혼 날짜는 언제로 생각하세요? 신재호가 물었습니다. 저희는 언제든 괜찮습니다. 장미선이 대답했죠. 그럼 석 달 후로 하죠. 준비할 것도 많고. 박혜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웨딩홀이랑 예복은 저희가 알아볼게요. 수진이네는 뭐 따로 신경 쓰실 거 없어요. 그 말엔 명확한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네는 돈도 없고 형편도 안 되니까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오수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장미선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식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연락드릴게요. 신우진이 오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도 인사. 차 빼달라고 했으니까 먼저 갈게. 우진아, 빨리 와. 박혜숙은 발레 파킹 직원에게 키를 건네며 돌아서 버렸습니다. 장미선과 오수진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죠. 엄마, 미안해. 오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괜찮아. 장미선이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참아야 해. 딸 행복이 먼저야. 장미선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선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죠. 상견례가 끝난 그날 밤, 신우진의 집. 거실 소파에 앉은 박혜숙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미쳤어? 정말 미쳤어? 박혜숙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진정해. 신우진이 말했지만 소용없었죠. 잡부 딸이랑 결혼? 우리 신성 인테리어가 얼마나 큰 회사인데. 박혜숙은 명품 핸드백을 소파에 내던졌습니다. 업계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중견 기업 아들이 건설 현장 잡부 딸이랑 결혼했다고 난리 날 거야. 수진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집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신우진이 애써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 그래서 뭐 어쩌라고? 박혜숙이 코웃음 쳤습니다.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거야. 너 혼자 사는 게 아니라고. 옆에 앉아있던 신재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애가 좋다는데. 당신도 찬성하는 거야? 저런 집안이랑? 박혜숙이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신재호는 입을 다물었죠. 손 봤어? 그 거친 손? 손톱 사이 시멘트 가루? 박혜숙이 몸서리쳤습니다. 저런 사람이 우리 집안 사돈이 된다고 생각해봐. 끔찍해. 신우진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엄마, 수진이 엄마는 정직하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무시할 이유가 없어요. 정직하게? 웃기지 마. 그냥 가난한 거지, 뭘. 박혜숙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좋아. 결혼은 해. 내가 막을 순 없으니까. 신우진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박혜숙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결혼식 날 신부 쪽 하객은 최소한으로 해. 특히 저 어머니 친구들이나 동료들은 절대 부르지 마. 그게 무슨, 우리 거래처 사장님들 오시는데 창피하잖아. 작업복 입은 인부들이 웨딩홀에 오면 꼴이 뭐가 돼? 신우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친정 얘기는 절대 하지 마. 누가 물어보면 그냥 자영업한다고 해. 박혜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박혜숙이 직접 오수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들 몰래였죠.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오수진이 당황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얘기 좀 하러 왔어. 박혜숙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좁은 반지하 방, 작은 창문으로 희미한 빛만 들어왔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가구는 오래되어 낡아 있었죠.
박혜숙의 눈이 방안을 훑었습니다. 코를 찌푸리는 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역시 이런 곳에서 살았구나. 중얼거림이었지만 오수진의 귀에 또렷이 들렸습니다. 앉으세요. 오수진이 낡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박혜숙은 소파를 쳐다보더니 서 있기로 했습니다. 앉기 싫다는 듯이요. 어머니 안 계세요? 현장일 나가셨어요. 그래. 박혜숙이 핸드백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300만 원 들어있어. 예단 장만하는데 쓰세요. 오수진이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준비할 수 있어요. 뭘로? 이런 형편에? 박혜숙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나는 이 결혼 반대야. 하지만 우진이가 너무 고집을 피우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하는 거야. 오수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라도 정신 차려. 알겠어? 박혜숙이 방안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시집 오면 시댁 체면 생각해서 살아야 해. 우리 회사 거래처 사람들한테 너희 집안 얘기 절대 하지 마. 특히 내 엄마가 뭐 하는 사람인지. 건설판 잡부라는 거. 오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엄마는 알아. 열심히 산다. 정직하다. 이런 거 다 알아. 박혜숙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 세상은 결과로 보는 거야. 내 엄마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고 딸도 이런 곳에서 키웠잖아. 나가주세요. 오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 나가달라고요. 오수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기분 나쁘게 하려던 건 아니야. 그냥 현실을 알려준 거지. 박혜숙이 봉투를 탁자 위에 던지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오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시간 후 장미선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작업복 차림에 온몸이 땀과 먼지로 뒤범벅이었죠. 딸이 소파에 웅크리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장미선이 다가가자 오수진이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미안해. 갑자기 왜? 내가 엄마 딸이라서. 엄마가 고생하셔서. 그게 창피하다고. 오수진이 울먹였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 장미선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셨어. 우리 집 보고 비웃으시고 엄마 일 얘기하지 말래. 장미선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딸 앞에서는 참았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장미선이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엄마, 결혼 안 할까? 왜? 우진이가 싫어졌어? 아니. 근데 엄마가 상처받는 게. 수진아. 장미선이 딸의 얼굴을 들어 눈을 마주쳤습니다. 엄마는 정말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엄마는 떳떳하게 일했고 너를 떳떳하게 키웠어. 장미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행복하게 결혼해. 알았지? 오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장미선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박혜숙. 그녀의 마음속 불씨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참아야 해. 조금만 더. 하지만 인내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었죠. 한 달 후 강남의 고급 웨딩홀. 이 홀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웨딩 플래너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혜숙이 화려한 샹들리에를 올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요. 우리 거래처 사장님들 모시기에 딱이야. 옆에 앉은 오수진과 신우진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죠.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신우진이 물었습니다. 홀 대관료와 식사 비용 포함해서 3,500만 원입니다. 오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괜찮아요. 우리가 다 낼 테니까. 박혜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됐어요. 너희 집은 형편이 안 되잖아. 박혜숙이 오수진의 말을 잘랐습니다. 대신 우리 말대로만 해주면 돼요. 웨딩 플래너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하객 예상 인원수를 말씀해 주세요. 신랑 측은 200명 정도요. 박혜숙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신부 측은요? 플래너가 오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저희는 많지 않아요. 50명도 안 될 거예요. 박혜숙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이. 수진 씨,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할까요? 박혜숙이 일어섰습니다. 복도로 나온 두 사람. 들어봐요, 수진 씨. 박혜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번 결혼식에 우리 회사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와요. 업계 사장님들, 협력사 대표들. 네, 알아요. 그런데 당신네 쪽 하객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오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건설 현장 인부들, 작업복 입고 오는 거 아니에요? 박혜숙이 코웃음 쳤습니다. 우리 엄마 동료분들은 좋은 분들이에요. 좋은 건 알겠는데 격이 안 맞잖아요. 박혜숙이 팔짱을 꼈습니다. 우리 체면도 있는데 너무 눈에 띄는 사람들은 곤란해요. 오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특히 당신 어머니 친구들. 절대 안 돼요. 그럼 엄마는 혼자, 어머니는 오시되 조용히 계셔달라고 해요. 알겠죠? 박혜숙이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오수진은 집으로 돌아와 장미선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결혼식에 동료분들은 못 모시게 됐어. 장미선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러시는구나. 미안해, 엄마. 괜찮아. 엄마 혼자 가도 돼. 장미선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 불씨는 더욱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일주일 후 웨딩홀에서 최종 점검이 있었습니다. 하객 명단 확정해야 하는데요. 웨딩 플래너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혜숙이 신랑 측 명단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좋아요. 이분들은 다 VIP 테이블로 배치해 주세요. 그리고 신부 측 명단을 보았습니다. 딱 5명. 장미선, 오수진의 친구 넷. 이게 다예요? 플래너가 놀라 물었습니다. 네, 신부 쪽은 조촐하게 하기로 했어요. 박혜숙이 빨간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몇몇 이름의 선을 그었습니다. 이 사람들 테이블 배치 신경 써주세요. 너무 눈에 띄지 않게. 네, 그게 무슨 구석 자리로요. 알겠죠? 플래너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우진이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러지 마. 뭘 어쩌라고? 이게 현실이야. 박혜숙이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장모님을 메인 테이블에 앉히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저분 보면 다 알잖아. 뭐 하는 사람인지. 그래도 우진아, 내가 이 결혼하고 싶으면 엄마 말 들어. 신우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예복 피팅 날이었습니다. 오수진이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왔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친구들이 감탄했습니다. 장미선도 딸의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졌죠. 우리 딸 정말 예쁘네. 그때 박혜숙이 들어왔습니다. 어머, 드레스 예쁘네요.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장미선에게 향했습니다. 어머님은 뭐 입으실 거예요? 한복 맞췄습니다. 어디서요? 시장 근처 작은 가게에서요. 박혜숙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혹시 빌린 거예요? 아니요, 샀어요. 아, 박혜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얌전한 색으로 입으세요. 너무 화려하지 않게. 네.
그리고 결혼식 날 혹시 누가 어머님한테 뭐 하시는지 물어보면 박혜숙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자영업 한다고 하세요. 굳이 건설 현장, 그런 얘기는. 어머님, 오수진이 드레스를 입은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만하세요. 뭐, 우리 엄마 모욕하지 마세요. 오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욕? 내가 언제? 엄마는 떳떳하게 일하셨어요. 숨길 이유가 없어요. 박혜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진 씨,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지만 엄마를 무시하시는 건 참을 수 없어요. 둘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장미선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엄마, 어머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 결혼식엔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장미선이 박혜숙을 바라봤습니다. 걱정 마세요. 조용히 있을게요. 박혜숙이 코웃음 쳤습니다. 그래야죠. 우리 체면도 있으니까. 장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갑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하지만 인내의 끝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화려한 웨딩홀은 꽃과 리본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신랑 측 하객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신성 인테리어 신 사장님 아드님 결혼식이라며? 그렇대. 신부가 누군지 궁금하네. 고급 양복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메인 테이블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편 구석 자리에는 장미선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한복을 입었지만 단정하게 매만진 모습이었죠. 거친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신부 측 하객은 고작 5명. 텅 빈 테이블들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기 신부 어머니 보이네. 어머, 혼자 앉아 계시네. 친척도 없나 봐. 한복이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장미선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식이 시작되기 직전 박혜숙이 화려한 한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목에는 굵은 진주 목걸이, 손목엔 반짝이는 팔찌. 어머, 사모님,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하객들이 인사했고 박혜숙은 만면에 웃음을 띠며 응대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구석의 장미선에게 향했습니다. 순간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죠. 비웃음이었습니다.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수진이 아버지 없이 혼자 입장했습니다. 신우진이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죠.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장미선의 귀에는 뒤에서 들리는 속삭임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신부 아버지는 왜 안 보이지? 모르겠어. 사정이 있나 봐. 신부 쪽은 하객도 별로 없네. 주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신랑 신우진 군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신성 인테리어의 상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이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성 인테리어는 업계에서 30년 역사를 자랑하는 신랑 집안 자랑만 10분째 이어졌습니다. 신부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죠. 신부 오수진 양은 디자인 회사에 다니며 성실하게 단 2문장 장미선의 주먹이 조금 더 세게 쥐어졌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박혜숙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분들을 모시고 저희 아들 결혼식을 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박수 소리. 앞으로도 신성 인테리어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녀의 인사말은 계속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웨딩홀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이준호. 장미선과 함께 현장에서 일하는 동료였죠. 미선아. 그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순간 홀 안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박혜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 사람 누구예요? 웨딩 플래너가 당황했습니다. 이준호가 장미선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안해, 늦었지? 현장 일이 늦게 끝나서. 준호 씨, 어떻게? 수진이 결혼식인데 내가 빠질 수 있나? 축하하러 왔지. 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박혜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당신 누구예요? 그녀가 이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요? 저 미선이 동료인데요.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뭐? 동료? 박혜숙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이가 초대했다고 했는데 왜 못 오게 한대서 그냥 왔어요. 이준호가 순박하게 웃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잡부가 들어와요? 분명 초대 안 한다고 했을 텐데. 어머님, 오수진이 일어났습니다. 닥쳐요, 수진 씨. 박혜숙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경비 불러요. 이 사람 내보내요.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신우진이 말렸지만 박혜숙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잡부 주제에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와. 그 순간 홀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잡부라니,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한 하객이 작게 말했습니다. 뭐가 너무해요? 사실이잖아요. 박혜숙이 이준호를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하는 사람이에요. 삽질하고 시멘트 나르는. 어머님, 오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달려왔습니다. 제 엄마 동료분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좋은 사람? 그게 중요해요? 박혜숙이 오수진을 밀쳤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보세요. 다 업계 사장님들이에요. 그런데 잡부가 들어오면 우리 체면이 뭐가 돼요? 경비 2명이 달려왔습니다. 이 사람 내보내요. 당장. 어머님, 안 돼요. 오수진이 박혜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요. 박혜숙이 오수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경비들이 이준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니, 제가 뭘 잘못했다고. 나가요. 당장. 박혜숙이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만하세요. 차가운 목소리. 장미선이 일어섰습니다. 홀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제가 부른 사람입니다. 장미선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제 동료예요. 제가 초대했어요. 뭐라고요? 박혜숙이 장미선을 노려봤습니다. 사돈, 정신이 있으세요? 오늘이 무슨 날인데 잡부라고 하셨죠? 장미선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50년간 쌓인 무언가가 끓고 있었습니다. 네, 잡부요. 당신도 저 사람도. 박혜숙이 비웃었습니다. 건설판에서 삽질이나 하는 사람들이 감히 여기. 어머님, 오수진이 박혜숙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만하세요. 우리 엄마한테 그러지 마세요. 비켜요, 수진 씨. 싫어요. 엄마는 정직하게 일하신 분이에요. 오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잡부가 뭐가 나쁜데요? 땀 흘려 일하는 게 창피한 건가요? 박혜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지금 나한테 대들어? 네. 엄마를 모욕하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콰직. 박혜숙의 손에 들린 와인 잔이 공중으로 솟구쳤습니다. 붉은 와인이 하얀 웨딩드레스를 적셨습니다. 아! 오수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홀 안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잡부딸 주제에 감히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박혜숙이 소리쳤습니다. 내 엄마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 그녀가 홀 안의 하객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신부 어머니가 건설 현장 잡부래요. 어머님, 신우진이 외쳤지만 박혜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삽질하고 시멘트 나르는 일이요.
그런 사람 딸이 우리 집 며느리예요. 오수진이 주저앉았습니다. 와인에 젖은 드레스, 눈물로 얼룩진 얼굴. 장미선이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조용히 냅킨을 꺼내 딸의 드레스를 닦아주었죠. 괜찮아, 수진아. 그리고 박혜숙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50년간 참았는데 장미선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제 그만 참아야겠네요. 장미선의 차가운 눈빛에 박혜숙이 순간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죠.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잡부 주제에? 장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엄마 잠깐 전화 좀 할게. 그녀가 홀 밖으로 나갔습니다. 박혜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봤죠, 여러분? 저게 신부 어머니 수준이에요. 하객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도로 나온 장미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전무. 네, 회장님. 전화 너머로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부터 움직여요. 알겠습니다. 준비는 이미 끝났습니다. 신성 인테리어, 모든 계약 즉시 해지. 협력사들에게도 통보하세요. 네, 회장님. 그리고 언론에 보도자료 배포하세요. 지금 당장. 장미선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50년 숨겨왔는데 이제 세상에 알릴 때가 됐네요. 전화를 끊고 홀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박혜숙은 여전히 하객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신부 쪽 사정이 좀. 바로 그때였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사모님, 큰일 났어요. 왜 그래요? 밖에 화환이 도착했는데 플래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산건설에서 보낸 화환이래요. 순간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산건설? 그 태산건설? 신재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5대 건설사 태산건설이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다고. 박혜숙도 당황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플래너가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보였습니다. 환경부 장관님, 서울시장님, 국토부 장관님 화환도 왔어요. 뭐? 신재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재계 총수 5분 화환도. 하객들이 술렁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신성 인테리어가 그 정도 회사였나? 박혜숙이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여보, 당신이 뭐 한 거 있어? 아니, 나도 모르겠어. 그때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축하 화환을 보내주신 귀빈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태산건설 회장 김동철.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환경부 장관 이명수. 서울시장 박진우. 하나하나 호명될 때마다 하객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혜숙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역시 우리 회사가 잘 나가긴 잘 나가나 봐. 하지만 사회자의 다음 말에 그 미소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화환에 쓰인 메시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산건설 김동철 회장님 메시지입니다. 사회자가 카드를 펼쳤습니다. 존경하는 장미선 회장님의 따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순간 홀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장미선 회장님? 하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환경부 장관 메시지입니다. 50년간 현장을 지켜온 진정한 기업인 장미선 회장님께 박혜숙의 손에서 와인 잔이 떨어졌습니다. 와장창 바닥에서 깨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서울시장 메시지입니다. 태산건설을 일군 숨은 영웅 장미선 회장님의. 잠깐. 박혜숙이 소리쳤습니다. 장미선이 누구예요? 신부 어머니 말하는 거예요? 그녀가 장미선을 쳐다봤습니다.
장미선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불가능해. 저 사람은 잡부라고. 박혜숙이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바로 그때 홀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정철수 전무였죠. 회장님, 그가 장미선에게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장미선에게 쏠렸습니다. 정 전무 수고했어요. 장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신재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정철수가 하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태산건설 창업주이자 대주주, 지분 67%를 보유하신 장미선 회장님이십니다. 홀 안이 폭발했습니다. 태산건설 대주주? 3조 원 매출 기업에? 말도 안 돼. 박혜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오수진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말? 장미선이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숨겨서. 하지만, 왜? 50년 전 내가 태산건설을 세웠을 때 다짐했어. 장미선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절대 현장을 떠나지 않겠다고. 일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잊지 않겠다고. 정철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50년간 매일 아침 현장에 나가셨습니다. 회장실은 정 전무인 제가 지켰고 회장님은 인부들과 함께 땀 흘리셨죠. 그래서 저렇게 손이... 한 하객이 중얼거렸습니다. 잠깐, 그럼 태산건설이 우리... 신재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철수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신성인테리어는 태산건설 프로젝트로 연간 매출의 70%를 유지해 오셨죠. 신재호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모든 계약을 해지합니다. 뭐라고요? 박혜숙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럴 순 없어요. 계약서가 있잖아요. 위약금은 전액 지불하겠습니다. 정철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산건설은 사람을 모욕하는 기업과는 절대 거래하지 않습니다. 박혜숙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아니, 이건... 그녀가 장미선에게 달려갔습니다. 사돈, 아니 회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장미선은 차갑게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잡부라고 하셨죠?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몰라서... 아니에요. 저 정말 잡부였어요. 장미선이 자신의 거친 손을 들어보였습니다. 50년간 현장에서 삽질하고 시멘트 날랐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그게 제 자랑이에요. 장미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땀 흘린 게 제 자랑이에요. 그녀가 박혜숙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무시했어요. 내 딸을 모욕했고 내 동료를 짐승 취급했죠. 죄송합니다. 이제 대가를 치를 시간이에요. 장미선이 돌아섰습니다. 정전무, 나머지는 부탁해요. 네, 회장님. 박혜숙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결혼식 다음 날 아침, 신성인테리어 사무실 문을 연 신재호는 책상 위에 놓인 등기우편을 발견했습니다. 발신인 태산건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서.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진행 중인 모든 프로젝트 즉시 중단. 위약금은 오늘 중 입금 예정.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영업이사의 다급한 목소리였죠. 한신건설에서 계약 취소했대요. 뭐? 대우건설도요. 그리고 사만종합건설까지. 신재호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왜 갑자기? 다들 태산건설 눈치 보는 것 같아요. 태산이랑 거래하는 회사들은
우리랑 손 끊으래요. 한순간에 주요 거래처 5곳이 날아갔습니다. 회사 매출의 90%였죠. 집으로 돌아온 신재호. 거실에는 박혜숙이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태산건설 숨은 대주주 50년간 현장 잡부로 일해. 앵커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장미선 회장은 태산건설을 창업한 후 단 한 번도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현장에 나가 인부들과 함께 일했죠. 화면에는 작업복 입은 장미선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진짜 일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기업인이라는 평가가. 박혜숙이 리모컨을 집어던졌습니다. 여보. 신재호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회사 끝났어. 뭐? 태산건설이 계약 끊었어. 다른 건설사들도 다 따라서. 박혜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그때 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신성인테리어 사장님 맞으시죠? 부인분이 결혼식에서 폭언을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잡부를 모욕했다는 게.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신재호가 황급히 문을 닫았습니다. 인터넷은 이미 난리였습니다. 누군가 결혼식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던 것이죠. 잡부 주제에 여기가 어디라고. 박혜숙이 소리치는 장면. 와인을 끼얹는 장면. 조회수는 이미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댓글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저런 인간이 사장 부인이었다니. 평생 땀 흘려 일한 분을 저렇게 모욕하다니. 장미선 회장님 존경합니다. 진짜 기업인. 신성인테리어 불매 운동합시다.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박혜숙 갑질이 올랐습니다. 이틀 후 회사 앞에는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갑질 기업 신성인테리어 규탄한다. 노동자를 모욕하는 기업은 망해야 한다. 박혜숙은 사과하라. 직원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정말 망하는 거 아니에요? 월급은 나오려나. 저 여자 때문에 우리가 왜 피해를 봐야 해? 노조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경영진은 책임지고 물러나라. 직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일주일 후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 연장이 어렵겠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성실히 갚아왔잖아요. 회사 신용도가 급락했습니다. 거래처가 전부 끊겼고. 그럼 우리 보고 어쩌라고요? 대출금 전액 상환하시거나 담보물을 추가로. 신재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20억 대출금을 당장 갚을 방법이 없었죠. 그날 밤 박혜숙의 집 앞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혜숙 나와. 사과하라. 노동자 모욕한 거 사과해. 경찰이 출동해야 했습니다. 박혜숙은 커튼을 치고 숨어 있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중견기업 사장 부인으로 떵떵거렸는데 이제는 전 국민의 공적 1호가 되어버렸죠. 한편 오수진은 신우진과 함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신우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엄마가 정말 너무했어. 우진 씨 잘못은 아니에요. 나도 엄마를 말렸어야 했는데 그냥 보고만 있었어. 신우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가 진짜 태산건설 회장님이셨구나. 네. 저도 몰랐어요. 오수진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왜 숨기셨을까? 엄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다고. 대단하신 분이야. 신우진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오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죠. 엄마. 수진아, 괜찮니? 네, 엄마. 저는 괜찮아요. 미안하다. 엄마가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장미선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이해해요. 우진 씨는 옆에 있어요. 전화 바꿔줄래? 오수진이 신우진에게 전화를 건넸습니다. 여보세요. 우진 씨. 장미선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 미안해요. 아니에요, 장모님. 저희 엄마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우진 씨 잘못은 아니잖아요. 저도 막았어야 했는데. 우진 씨. 장미선이 말을 이었습니다. 수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나요? 네. 정말 사랑합니다. 그럼 앞으로 수진이를 지켜줄 수 있나요? 어머니한테서도. 신우진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네. 꼭 지키겠습니다. 믿을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저녁 긴급 뉴스가 나왔습니다. 신성인테리어 법정관리 신청 검토, 30년 역사의 중견기업 몰락 위기, 갑질의 대가 회사 파산으로. 박혜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쏟아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는 법이니까요. 신재호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 뭐? 은행 대출금을 갚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 박혜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200평 대저택, 정원이 있는 그 집,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단 일주일 만에. 폭풍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2주 후, 신성인테리어는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은 하나둘 회사를 떠났고 사무실엔 텅 빈 책상만 남았죠. 박혜숙의 집에는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20일 내로 이사하셔야 합니다. 법원 집행관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박혜숙은 멍하니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명품 가구들, 비싼 그림들, 모두 압류 스티커가 붙어 있었죠.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모르겠어. 신재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혜숙은 결심했습니다. 태상건설 본사로 향했죠. 초라한 차림에 선글라스를 끼고 불과 보름 전만 해도 명품으로 치장했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남의 눈을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태상건설 본사 로비, 높은 천장과 대리석 바닥. 박혜숙은 리셉션으로 다가갔습니다. 회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하지만 꼭 좀. 죄송합니다. 예약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제발요. 한 번만. 박혜숙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나가던 직원들이 쳐다봤죠. 저 사람, 박혜숙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TV에서 봤어.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저기요,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경비가 다가왔습니다. 제발 회장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박혜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죠.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싫어요. 회장님 만나기 전에는 안 일어나요.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또다시 촬영이 시작됐죠. 저 여자가 그 갑질한 사람이래. 지금 와서 용서 빌려고 하나 봐. 자업자득이지 뭐. 2시간이 지났습니다. 박혜숙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저리고 아팠지만 일어서지 않았죠. 어머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오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수진아. 박혜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일어나세요. 수진아, 제발 엄마 좀 설득해줘. 한 번만 만나게. 어머님. 오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우리 엄마는 지금 현장에 계세요. 오늘도 새벽 5시에 나가셨어요. 뭐? 아직도 현장에? 네. 엄마는 변하지 않으셨어요.
회장이 되고도 이 모든 일이 있고도 오수진이 박혜숙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변하셨나요? 나는 정말 잘못했어. 진심인가요? 진심이야. 정말로. 박혜숙이 오수진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우리 회사가 망하면 직원들이 다 거리로 나앉아. 그건 어머님이 생각했어야죠. 오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잡부를 모욕하고 제 엄마에게 와인을 끼얹었을 때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혜숙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어머님, 오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께서 한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박혜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회사 빚 절반을 탕감해 드린대요. 그리고 아버님과 우진 씨가 법적 책임지는 것도 막아주시겠대요. 정말이야? 희망이 보였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오수진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님은 앞으로 5년간 건설 현장에서 일하셔야 해요. 박혜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태산건설 소속 현장 인부로요. 내가 잡부를? 네. 단 하루라도 빠지면 계약은 취소돼요. 오수진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럼 아버님과 우진 씨는 횡령과 배임으로 고발되고 빚도 전액 갚으셔야 해요. 박혜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5년을 잡부로 일하라고. 엄마는 50년을 하셨어요. 5년이면 짧은 거예요. 오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5년 후 성실히 일하셨다면 작은 가게를 열 기회를 드린대요. 선택은 어머님 몫이에요. 박혜숙은 서류를 들었습니다. 빽빽한 조항들, 매일 새벽 5시 출근, 현장 규칙 준수, 근태 불량 시 즉시 계약 해지. 눈물이 서류 위로 떨어졌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박혜숙이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좋은 선택이에요. 오수진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작업복과 안전모는 현장에서 드릴 거예요. 박혜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새벽 5시 알람 소리에 박혜숙이 눈을 떴습니다. 평생 이런 시간에 일어난 적이 없었죠. 작은 월세방, 20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 곰팡이 냄새가 났고 창문 밖으로는 다른 건물 벽만 보였습니다. 여보, 일어났어? 신재호가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는 아파트 경비원 일을 구했죠. 응. 박혜숙이 일어났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죠. 명품 옷 대신 작업복. 진주 목걸이 대신 맨목. 다녀올게. 조심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수십 명의 인부들이 모여 있었죠. 신입이네. 이름이? 반장이 물었습니다. 박혜숙입니다. 아, 그 유명한 사람? TV에서 봤어. 주변 인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잡부 무시하더니 이제 본인이 잡부됐네. 인과응보지 뭐. 박혜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기부터 저기까지 벽돌 나르세요. 점심시간까지. 반장이 가리킨 거리는 100m가 넘었습니다. 박혜숙이 벽돌을 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 명품 가방만 들던 손으로 이제는 벽돌을 날라야 했죠. 2시간 후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다리가 후들거렸죠. 휴식 10분. 반장의 외침에 주저앉았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힘들지? 옆에서 나이든 인부가 물었습니다. 네. 죽을 것 같아요. 익숙해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그가 물을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혜숙이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잡지도 못했죠. 점심시간.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집에서 싼 김밥. 한때는 고급 레스토랑에서만 식사했는데 맛있게 먹어. 장미선이었습니다. 같은 현장에서 일하게 된 것이죠. 회장님, 여기선 그냥 미선이라고 불러요. 장미선이 옆에 앉았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죽을 것 같아요. 나도 처음엔 그랬어요. 장미선이 자신의 거친 손을 보였습니다. 50년 해도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박혜숙이 물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을 잊지 않으려고. 장미선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장실에 앉아 있으면 현장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의 고통이. 그래서 매일 나와요. 여기가 진짜 현장이니까. 박혜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5년.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5년을 버텨야 해. 장미선이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해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시련은 앞으로 5년간 계속될 테니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박혜숙의 손은 굳은 살로 뒤덮였습니다. 한때 매니큐어를 받던 그 손은 이제 갈라지고 거칠어져 있었죠. 박 씨, 오늘 작업 수고했어. 반장이 등을 두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어느 날 현장에서 일하던 중이었습니다. 60대 여성 인부 김순자 씨가 쓰러졌습니다. 순자 씨, 박혜숙이 달려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어지럽네. 아침을 못 먹어서. 김순자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박혜숙은 자신의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아니야, 내 거잖아. 저는 괜찮아요. 드세요. 김순자가 놀란 눈으로 박혜숙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그 TV에 나온 사람 맞지? 네, 맞아요. 박혜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많이 변했네. 김순자가 도시락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 넌 눈빛이 달랐어.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더라고. 죄송해요. 정말, 이제는 아니야. 내 눈이 달라졌어. 김순자가 박혜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그날 밤 박혜숙은 좁은 방에서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거칠어진 손. 하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 손으로 누군가를 도왔다는 게 오히려 자랑스러웠죠.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겨울날 김순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죠. 장례식장에는 가족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 사셨대요. 자식들이랑 연락도 끊었고 동료가 말했습니다. 박혜숙은 장례식장을 지켰습니다. 3일 밤낮을 영정 앞에 앉아 있었죠. 순자 씨, 미안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예전에 얼마나 사람들을 무시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당신 같은 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눈물이었습니다. 장미선이 조문을 왔습니다. 박혜숙 옆에 조용히 앉았죠. 순자 씨 좋은 분이셨어요. 박혜숙이 말했습니다. 네. 30년을 함께 일했어요. 장미선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회장님, 네. 제가 정말 잘못 살았어요. 박혜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을 직업으로 판단하고 돈으로 무시하고 깨달으셨군요. 네. 너무 늦게. 장미선이 박혜숙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2년이 지났습니다. 박혜숙은 이제 숙련공이 되었습니다. 신입 인부들을 가르치는 역할도 맡았죠. 천천히 해. 무리하면 다쳐. 젊은 인부에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모습. 예전에 그녀를 아는 사람들은 믿을 수 없을 거예요.
3년째 되던 어느 날, 오수진이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배가 불러 있었죠. 어머님, 수진아. 박혜숙이 달려갔습니다. 작업복 차림에 흙이 묻었지만 환하게 웃는 얼굴. 임신했구나. 네, 5달 됐어요. 오수진이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님, 많이 변하셨어요. 그래. 박혜숙이 자신의 거친 손을 봤습니다. 예전엔 눈빛이 차가웠는데 이제는 따뜻해요. 오수진이 박혜숙을 안았습니다. 이제 진짜 어머니 같아요. 박혜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다. 4년이 지났습니다. 박혜숙은 현장에서 가장 신뢰받는 인부가 되었습니다. 후배들을 챙기고 안전을 강조하고 솔선수범하는 모습. 박 선배님 정말 대단해요. 젊은 인부들이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나는 아직 멀었어. 박혜숙이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5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동료들이 모였습니다. 박 언니 수고했어. 5년 동안 단 하루도 안 빠지고 일한 건 너밖에 없어. 케이크와 함께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장미선도 왔습니다. 박혜숙 씨, 네, 회장님. 정말 수고하셨어요. 장미선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약속대로 작은 가게 자금이에요. 1,000만 원. 박혜숙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돌려주었죠. 회장님. 왜요? 저 1년만 더 하고 싶어요. 동료들이 놀랐습니다. 왜? 이제 끝났잖아. 여기가 좋아졌어요. 박혜숙이 동료들을 둘러봤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게 행복해요.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이 손으로 일하는 게 자랑스러워요. 장미선이 미소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1년 더 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박혜숙은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신재호는 아파트 관리소장이 되었고 신우진은 작은 건축사무소를 열었죠. 오수진은 2살 된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이가 박혜숙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우리 손자. 박혜숙이 아이를 안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아이는 좋아했죠. 여보, 행복해? 신재호가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박혜숙이 웃었습니다. 예전엔 큰 집에 살고 비싼 차 타는 게 행복인 줄 알았어. 지금은 알아. 땀 흘려 일하고 가족과 함께 밥 먹는 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장미선은 여전히 현장에 나갔습니다. 70이 넘었지만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죠. 회장님, 이제 그만 쉬세요. 동료들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여기가 좋아. 장미선이 웃었습니다. 내 자리는 여기야. 일하는 사람들 곁이. 그녀의 거친 손. 50년 넘게 현장을 지킨 그 손은 여전히 튼튼했습니다. 박혜숙과 장미선. 2사람은 같은 현장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한때는 원수 같았던 사이.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동료가 되었죠. 미선 언니 고마워요. 뭐가?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장미선이 박혜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변한 거예요. 스스로.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2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석양 아래 현장에서.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직업에 귀천은 없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속죄한다면요. 오늘 하루 여러분 주변에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며 대해보세요. 그것이 우리 모두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적 있나요? 또는 진심으로 변화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